일제가 패망하자 이들 친일파들은 일순간 숨을 죽였다. 그리고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민중들의 보복도 잇따랐다. 해방 직후 그들의 화살은 일본인보다 오히려 같은 동족으로서 자신들을 괴롭힌 조선인 경찰 등을 향했다. To the people of Korea,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그것도 잠시 일제가 물러난 이 땅에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반전되고 만다. 나가드는 포고령을 통해 일제하 관리들의 현직 복귀를 천명, 친일파들의 숨통을 열어주는데 민중들 사이에는 친일파 청산에 대한 열망이 높았지만 새로운 땅에 안착해야 하는 그들 이방인들에게 그것은 당면과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국내 보수 기득권 세력과의 연대가 절실했다. 그리고 미 군정의 하지 중장은 효율적 행정을 기치로 일제하의 관리 경찰들을 여과 없이 등용한다. 그리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적에 우리나라가 30년 동안에 반일 독립투쟁했다는 거 거의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저 이 미개 민족이 힘이 센 일본한테 당해서 꼼짝 못하고 그저 예예 굴복하고 살았다. 그렇게밖에 알았거든요. 실제로. 또 하나 친일 경찰 등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해방 공간에서 횡행했던 좌우익의 테러와 혼란이었다. 38선 이남에 친미 반공 국가를 세우려던 미 군정에게는 무엇보다 치안을 유지하고 좌익을 척결해둘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당시 미 군정은 친일 경찰 등용에 대한 민중들의 정서를 몰랐을까? 새로 구한 일제시대부터 말이야 경찰이나 무슨 사람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 경찰도 몇 개 해줄까? 거기 비난이 많았죠. 왜 친일 일본은 밑에서 일하던 사람을 다시 쓰냐. 그러나 정부 나라를 운영하자면 그 사람은 없으면 안 돼. 노덕수리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경험이 많고 고등 경찰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절을 해가지고서 한국에 뭐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썼었죠. 거기다 새로운 주군을 찾던 친일 경찰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이승만이었다. 오랜 미국 생활로 국내에 정치 기반이 없던 이승만은 보호막이 필요했던 그들의 구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 박사가 돌아와서 정치를 하자고 보니까 이미 국내 이런 민족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쭉 김구 선생 밑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익 민족주의자는 있고 약간 좌익적인 이 사람들은 여운형치 밑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기 집안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국민주당을 손잡았는데 그러니까 한국민주당만 가지고 안 되니까 소위 친일파 민족반 역자를 그냥 다 끌어들여다가 정치 집안을 정치 세력을 만든 거지.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미 군정하의 경찰은 이들 친일 경찰들로 채워졌다. 치안의 두 축인 경무부장 조병옥, 수도경찰청장 창택상, 이들은 수사 기술자가 필요하다며 도덕수를 비롯한 일경 출신들을 대거 중용한다. 직업적 친일이 아닌 생계를 위한 친일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경무부장 조병옥의 주장이었다. 이때 조병옥에 맞서 친일 경찰의 등용을 반대했던 이는 경무부 수사국장 최능진이었다. 네. 새로운 경찰, 깨끗한 경찰, 또 일제시대에 흠이 없는 경찰로서 새로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인재가 모자라면 새로 인재를 못 자. 경험이 필요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양심이 필요 있고 민족 정기가 필요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항상 강조하던 얘기죠. 독립운동가 출신의 최능진은 국립경찰이 친일경찰의 피난처가 됐다며 조병옥과 맞선다. 그러자 46년 12월 조병옥은 그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최능진은 끝내 자리에서 물러나고 만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병옥하고 맞질 않았어요. 그 맞지 않은 가장 근본 이유는 조병옥은 완전히 정치경찰 행정을 했거든. 최능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둘 사이가 나빴다는 거는
그 세간에 완전히 돈 얘기죠. 경무부도 그렇고 수도청도 그렇고 전부 당시의 간부들은 친일 경찰 일색이요. 실제로 46년 11월 미 군정하에서의 경찰 간부의 비율을 보면 관구장의 63%, 총경의 83% 등 경사이상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으로 그들이 다시 무대 전면으로 부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경찰이 설 자리는 추호도 없었다. 전봉덕, 노덕술, 최연 등 일본 제국주의의 협력, 경시까지 올랐던 이들이 다시 경찰 조직의 수뇌부로 부상하게 된다. 당시 이들을 미 군정과 경찰 수뇌부에 천거한 이는 친일 경찰의 대부로 불렸던 최연으로 알려져 있다. 47년 발간된 수도경찰 발달사를 보면 장택상 수도청장 휘하에 서울 시내 10개 경찰서장 자리를 모두 일제경찰 출신들이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일제 고문경찰로 악명을 떨쳤던 노덕술도 등용된다. 명분은 좌익을 척결할 수사진의 강화였다. 당시 경찰은 그의 등용을 놓고 활용점정의 격이라며 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수도청 수사과장으로 옷을 바꿔 입은 일제 고문경찰 노덕술은 반공경찰로 또다시 맹유를 떨치며 46년 전평지도의 철도 파업을 진두지납한다. 이때 장택상이 한 말은 그의 중용 배경을 짐작해야 한다. 노덕술 씨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장택상 씨가 그때 말 타고 그냥 장택상이야 보더니 수도청장이야. 그러던 마다 노덕술 씨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뭐 하는 거냐, 당신 몇이나 됐다고, 그 식으로 해야 하나, 그 식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며칠이나? 빨리, 일제시대에 네가 한국 사람들 잡아 취조하던 게 몇이나 됐는데 그걸 못하고, 이 사람들 왜 그 식으로 좀 해, 그 식으로 다뤄라 이거야. 빨개 공산당은 그 식으로 좀 다뤄서 밝혀내라. 그대로 손가락으로 치저더라고. 47년 트루먼 대통령 특사로 왔던 웨드마이어의 보고서는 당시 민심을 말해준다. 친일 경찰의 등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명목이 반공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 살려준 거지.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라. 살려주는데 명목은 이 사람들이 있어 공산당을 잡는다. 이게 그 반공의 명목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남.